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Y색에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뭐 조금 구구절절한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오늘 동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고요. 빨리 이제 잘 녹음해가지고 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어떤 학생이 저한테 말이 생각이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좀 올려달라고 저기 요청을 해서 제가 Y색에다가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올렸어요. 제가 뭐 2016년에 아마 하드를 날려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2018년 초에 제가 하드가 날라갔나 봐요. 그래서 저도 2018년 분량밖에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냈던 기말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다 Y색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뭐 사실 이제 기출 문제는 뭐 그렇게 뭐 보물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뭐 아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누가 저한테 요청하면 당연히 제가 저기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했을 텐데 지난 학기에 뭐 어디에서 제 기말고사 기출 문제를 돈 받고 뭐 사겠다 뭐 이런 뭐 말이 올라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자보다 먼저 풀겠어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부터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뭐 기출 문제 같은 거는 막 비밀스럽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조금 문제 유형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다 사실은 100% 오픈된 그런 오픈북 수업 시험이 될 테니까 제가 이제 뭔가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문제를 잘 푸는 거야. 시간이 사실은 요번에는 뭐 48시간 이렇게 드릴 생각은 아니고 아마 한 5시간이나 4시간 정도 드릴 예정인데 이제 시간은 사실은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계산을 뭐 굉장히 뭐 잘하는지 보고 싶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푸는 스텝에 대한 이해가 바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두 집단에 대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되게 지겹겠지만 또 리뷰를 할 거예요. 여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집단은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A라는 집단의 모평균과 B라는 집단의 모평균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몰라. 그래가지고 차이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A의 표본 평균하고 B의 표본 평균을 뽑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에 뽑을 당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은 없으셔야 된다는 거지. 즉 농사를 도시에 살면은 딱 도시에 살아야 되고 농촌에 살아야 되면 딱 농촌에 사셔야 되는 거지. 뭐 주중에는 도시에 살고 주말에는 농촌에 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멋지게 표현하면은 독립성 가정이라고 부르죠. 데이터들 간에 독립성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일단 독립된 데이터를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좀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독립되었다. 자, 만약에 독립되지 않았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공분산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공분산의 컨트롤은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독립적으로 모집단을 잡았으면 표본 집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각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 추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그 두 가지의 가정을 만족을 하고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을 세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뭐 잘 알다시피 모든 내용을 신뢰 구간을 기반으로 한 통계적 추론과 즉 추정과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가 신뢰 구간을 결정을 해보면 두 집단을 검정을 하는 데는 신뢰 구간 자체를 우리가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면은 나는 뮤원하고 뮤2가 같은지 혹은 뮤원 빼기 뮤2가 서로 다른지 얘가 더 큰지 이거를 H0와 H1 입장에서 알아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H0는 뮤1 빼기 뮤2 이꼴 0를 보는 거고요. H1은 뮤1 빼기 뮤2가 0이 아니라는 둥, 0보다 크다는 둥, 0보다 작다는 둥 얘를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모수는 뭐냐면 뮤1
뮤1과 뮤2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뮤1과 뮤2의 같은 점 서로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뮤1 빼기 뮤2의 값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싶으냐면은 표본들을 통해서 알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표본도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 빼기 두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얘를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얘의 생긴 모양에 대한 가정이 필요할 텐데,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평균은 뮤 빼기 뮤2를 따르고 분산은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에 요런 분산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따르면은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을 결정을 해보면, 원래 신뢰 구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x 빼기 z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뮤에 대한 구간 추정치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한 집단이었을 때 얘가 왜 구간 추정치로 사용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어디에서? 8장에서. 그럼 이걸 두 집단으로 보면 표본의 값들은 x1바 빼기 x2바고요. 여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반 잘라서 우리가 볼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이너스 z2분의 알파가 될 것이고, 얘가 누구냐면 표준 편차인데 얘가 분산이니까 이것의 루트 값이 표준 편차가 될 것이라서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 하한이 되고, 그 다음에 뮤1 빼기 뮤2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 얘의 상한은 이제 한 줄로 쓰기가 기니까요. x1 바 빼기 x2 바에다가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뭐가 결정이 되냐면 신뢰 구간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신뢰 구간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그 스텝을 밟는다면 첫 번째로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이 알파는 뭐 5%라는 둥 10%라는 둥 결정을 할 것이고, 세 번째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면, 검정 통계량은 원래 한 집단에서 검정 통계량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그마를 썼으면은 z 값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s를 썼으면 이거는 t 값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집단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본에서 얻은 값 빼기 모수, 그죠? 표본에서 얻은 값 빼기 모수, 이것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표준 편차는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z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귀무 가설이 얘가 제로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무 가설하에서는 얘가 제로라서 이 값만 계산해주면 z 값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 경계치가 결정이 되면서 기각력으로 보든지 p-밸류로 보든지 우리가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그런 스텝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두 집단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좀 전에 한 것처럼 모분산들에 대해서 모분산에 대해서 알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모분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종류가 있어서, 첫 번째는 모르기는 모르는데 이그젝트한 값은 모르는데 모분산끼리 같다는 사실은 알아. 그러나 정확한 값은 몰라. 이걸 우리가 멋지게 표현하면은 등분산 가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예 몰라. 그래서 아예 모름. 이걸 이제 이분산 가정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이분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과목은 지금부터는 100번 리뷰거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잘 보면 등분산 가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등분산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모집단이 처음에 A라는 집단하고 B라는 집단이 왔을 때 여기에 평균들은 서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분산과 이 분산은 서로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얘가 같으면은 새로운 이제 같은 분산 시그마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분산이 같으면, 얘네들이 분산이 같으면 이론적으로는 표본을 뽑았을 때의 표본 분산도 서로 같아야 할 거잖아요. 근데 표본 자체를 몇 개나 뽑냐면 여기서는 N1개 뽑고 여기서는 N2개 뽑으니까 표본 분산이라는 것은 모분산하고 굉장히 영향을 받지만, 모분산하고 영향을 받지만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은 표본을 몇 개 뽑았는지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따라서 표본을 몇 개 뽑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뽑으면은 표본 분산이 뾰족해지고, 되게 조금 뽑았으면 표본 분산이 이렇게 느슨하게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몇 개나 뽑았는지가 상쇄되는 그런 값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값들이 뭐냐면은 풀드 샘플 베리언스들인 거죠. 합동 표본 분산. 풀드 샘플 베리언스는 마치 웨이트를 주는 것과 같은데, 웨이트를 준다는 말 모르면은 상관이 없어요. 전체는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만큼이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고, S1의 제곱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N1 빼기 1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인데 S2의 제곱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N2 빼기 1한테 영향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이걸 통분을 하면 N1 더하기 N2 빼기 2에 N1 빼기 1의 S1의 제곱 더하기 N2 빼기 1의 S2의 제곱이 누가 되냐면은 풀드 샘플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 집단의 모 분산의 이그젝트한 값은 모르나 표본 그러니까 서로 같다는 사실만 알 때는 x1바 빼기 x2바의 분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래 이 분산은 시그마 1의 제곱에 n1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으로 추정해야 되는데, 이게 더하기가 되는 거는 왜 그런지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얘의 추정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서로 같대. 그러니까 시그마 1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그마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추정치를 서로 같다는 사실만 알고 이게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니까 원래는 시그마의 제곱분의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로 쓰면 참 좋겠지만,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S의 제곱을 쓰면 참 좋겠지만, 서로 몇 개나 뽑았는지의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차이를 상쇄시켜야 돼. 그래서 풀드 샘플 베리언스로 우리가 풀드 샘플 베리언스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제 이런 게 스토리였죠. 자, 이렇게 스토리가 계산이 되면 이제 우리는 구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생각을 하면 실내 구간은 x1바 빼기 x2바에, 그런데 얘가 많이 뽑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면 돼. 그런데 많이 안 뽑고 조금 뽑으면 어때요?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겠죠. 여전히 양쪽 끝을 보니까 2분의 알파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첫 번째 집단에서 N1 빼기 1개를 뽑았고 두 번째 집단에서 N2 빼기 1개를 뽑았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 더하기 그러니까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 그래서 이 발음이 계속 보이는데 N1 더하기 N2 빼기 2,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준 편차는 SP 풀드 샘플 베리언스의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게 하한이 되고, 뮤1 빼기 뮤2는 그 다음에 상하는 이것의 플러스 값이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많이 뽑았어, 대표본 근사를 했어, 그러면은 Z 값을 디그리 오브 프리덤 계산해가지고 그 값을 막 눈이 빠져라 찾지 말고 Z2분의 알파,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Z2분의 알파에서 찾아주면 되겠더라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누구예요? 구간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이 첫 번째 이제 그 구간 추정하는 거였고, 그러면 만약에 가설 검정을 등분산 가정이었을 때 가설 검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1 가설은 여전히 이렇게 세웠을 거고요. 2 알파는 또 여전히 이렇게 세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3 귀무 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원래 검정 통계량이 생긴 모양이 표본에서 생긴 거 빼기 표본에서 생긴 거 빼기 모집단에서 얘가 모수의 값에 여기에 누가 와야 되냐면 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데,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의 표준 편차는 풀드 샘플 베리언스를 써서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 검정 하에서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귀무가 뮤1 빼기 뮤2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떤 그 시그마 값을 쓴 건 아니고 어쨌든 명백히 S라는 값을 썼잖아요. 표본에 대한 어떠한 의미에서 분산을 썼잖아요. 그래서 얘의 값은 Z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T라는 이름을 갖고 이렇게 되면 이 T 값은 우리가 이제 잘 봐서 알겠지만은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상수값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또 똑같이 우리가 뭐 이런 무슨 가설에서 뭐 오른쪽으로 갔니 왼쪽으로 갔니 따져줘가지고 기각력으로 결정을 해도 되고 P-밸류로 결정을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스토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은 이분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집단에서 우리가 같은 등분산 모집단에서 이제 뽑았을 때부터 사실은 지금 모 평균을 몰라서 이 난리를 떨고 있는 건데 모 평균을 모르는데 모 표준 편차, 모 분산에 대해서는 같다는 사실을 안 돼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니기는 하죠. 어쨌든 그래서 모평균 그런데 예를 들어 임상 통계에서는 항상 벌어지는 일이기는 해요.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표본을 뽑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어드밴스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분산 가정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분산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여기 이제 빠진 거죠.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더 쉬워. 원래 모집단의 값이 분산이 같은데 모집단끼리는 분산이 같았어.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이 서로 모집단 간에는 분산이 같았어. 그런데 모집단 간에는 분산이 같지만은 그러면은 표본 분산도 같아야 인지상정인데 표본을 서로 다르게 뽑기 때문에 표본 분산들 값끼리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필드 샘플 베리언스를 막 생각하고 일이 복잡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분산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전히 우리는 X1바 지금 이제 진도 나가는 거예요. X1바 빼기 X2바의 분포를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여전히 얘는 뮤1 빼기 뮤2가 모평균이 될 것이고요.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 분산이 될 것입니다. 한편 모집단에서 이제 모분산이 사실은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로 완전 다르다고 두는 거죠. 어쨌든 그냥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이 달라요. 근데 다르기도 하고 또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야말로 첫 번째 집단의 모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 분산을 찾고요. 두 번째 집단의 모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을 찾아주면 되겠죠. 즉 우리는 이 값을 쓰면 참 좋을 텐데 이 값을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얘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내 구간 한번 결정을 해보죠. 자리가 없는데 그냥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실내 구간을 한번 결정을 해보죠. 같이 한번 결정을 해보죠. 실내 구간은 X1바 빼기 X2 바에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대신에 어쨌든 명백히 S를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작게 뽑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작게 뽑으면 더하기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이니까 여전히 이렇게 잘라서 대칭으로 봐야 되니까 2분의 알파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우리가 뉴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가 들어가야 되냐면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준 편차는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뮤1 빼기 뮤2에 대한 우리가 실내 구간이고요. 더하기 이쪽의 상하는 여전히 X1바 빼기 X2바 표본에서 얻은 값 여기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였어요. 하한이라서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조금 뽑았다고 생각하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고 2분의 알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조금 있다가 생각하고 누라고 두고요. 그다음에 루트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이라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실내 구간을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내 구간을 결정을 했으면 이제 뭐를 하냐면 그거 한번 해보죠. 구간 추정 한번 해보죠.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가설 검정 한번 해보죠. 1. 가설은 어떻게 세웁니까?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다. 대 H1은 뮤1 빼기 뮤2는
0이 아니다나 0보다 크다나 0보다 작다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알파는 5%나 뭐 10%나 1%나 쓰면 되겠죠. 세 번째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원래 검정 통계량이 표본에서 벌어지는 일 빼기 그치 모집단에서 벌어지는 일 를 누구로 나눠요? 표준편차로 나누잖아요. 분산이 얘니까 표준편차는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시그마 안 썼잖아. 그러니까 얘의 이름은 S를 썼잖아. 그러니까 얘의 이름은 T가 되는 건데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니까 얘가 0이 되면서 검정통계량은 누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금 뽑았어. 조금 뽑았으면은 이걸 어느 위에서 봐야 되냐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이까지 어려운 점이 한 개도 없어. 되게 쉽잖아. 그지? 와, 이분산 가정이 세상 제일 쉽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시그마를 알 때는 뭐 더 쉽죠. 그래서 되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 우리가 결정을 못한 애들이 있어요. 뭘 결정을 못했냐면 T 디스트리뷰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결정을 못해요. T 디스트리뷰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결정을 못해요. T 디스트리뷰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아직 결정을 못해요. 원래 인생이 있잖아. 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뭐 그냥 그런 약간 공평함이 있거든요. 지금 등분산 가정보다 엄청 쉽잖아요. 지금 풀드 샘플 베리언스 막 이런 거를 안 계산하잖아. 엄청 쉽잖아요. 그렇게 쉬운 반면에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엄청 어렵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뭐 엄청 어렵진 않아. 자, 어쨌든 여기 요 차이의 분산은 요렇게 생겼고 시그마 값들을 모르니까 시그마 대신에 S라는 값을 추정치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생겼는데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니까 우리는 얘를 0으로 하고 이제 이런 스토리였죠. 지금 다 설명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T 디스트리뷰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T 디스트리뷰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요렇게 결정해요. 어머나 쉽잖아요. 자, 이거 뭐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new라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첫 번째 A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더하기 두 번째 A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다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첫 번째 A의 분산을 마치 표준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A의 분산을 마치 표준화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값들을 다시 첫 번째 A의 분산과 두 번째 A의 분산을 다 더한 값으로 나누어서 재표준화시켰던 그런 느낌이 이게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어떤 책에서 봐도 수리통계에서는요, 수리통계에서는 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냥 우리 책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시험 같은 데는 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요거 외우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찝찝해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카이 스퀘어 분포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상견례만 했죠. 카이 스퀘어 분포의 어떤 특징은 모 분산하고 표본 분산의 관계가 한 그 분포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정규 분포의 가법성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막 유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수리통계에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통계학 입문에서는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게 그 이분산 가정은 엄청 사용하는 게 쉬운 대신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있잖아. 우리가 대면 시험을 봤어. 원래 다른 학기처럼 시험을 봤어. 그런데 저자들이 공부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80명 단체로 졸고 내가 이 자들을 막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막 예를 들어 그냥 얘야 얘 그런 적은 없어. 예를 들어 이 이분산 가정을 하는데 표본을 작게 뽑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을 한 T 디스트리뷰션을 보도록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을 한 T 디스트리뷰션을 보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우리가 이제 대면 시험이었으면은 요거를 외우는 게 사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서 쉽기는 쉬운데 요거를 외우는 게 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근데 지금 우리는 대면 시험을 안 보니까 이게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한편 얘는 나누기가 뭐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나누기가 많으니까 얘가
뭐 1, 3, 7 막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잘 알다시피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이냐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7.9가 나왔어. 그래도 0.9는 버려. 그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그냥 7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8.3이 나왔어. 그러면 3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21.5가 나왔어. 그러면 5를 버리는 거고 예를 들어 19.7이 나왔어. 그럼 7을 버리는 거야. 즉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 부분만 사용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산 가정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이 완전 다르다. 이 이분산 가정을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은 얘를 사용을 하고요.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니까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얘 값은 명백히 t지. 왜냐하면 시그마 안 썼잖아. s를 썼잖아. 명백히 t인데 작게 뽑았어. 그러면 분포를 어느 분포 위에서 봐야 되냐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잖아. 근데 그냥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계산을 안 하고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얘는 이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소수점 이하가 0.9가 나오더라도 걔는 버리고 정수 부분만 취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뽑았을 때 실내 구간 하하는 마이너스 값이고요. 실내 구간 상하는 플러스 값이 되더라. 그다음에 나머지 스토리는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 이 표본 가정이 말을 잘못했어요. 만약 이분산 가정인데 많이 뽑았어. 이분산 가정에 많이 뽑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 이제 이건 뭐 사실 t 이것도 t 값이죠. 이제 t라는 값을 쓰고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니까 0이 되는데 다만 분포를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면은 일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많이 뽑으면 값은 t 값을 보더라도 분포는 어느 위에서 봐도 돼요. z 위에서 봐도 되니까 엄청 쉽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복잡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 식을 외워가지고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이 대표본 근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엄청 쉽죠. 자, 이런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얘 한번 볼게요. 사교육에 따른 성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K중학교 3학년 중에 과외 수업을 받는 100명과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 90명의 학생을 추출해서 동일한 시험을 시행했대요. 그랬겠죠. 두 그룹의 성적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건 성적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냥 이렇게 볼까요? 가설은 H0는 뮤1 빼기 뮤1은 뮤2하고 같느냐 대 H1은 뮤1하고 뮤2는 다르냐 이거를 보는 건데 못 봐. 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다 대 H1은 뮤1 빼기 뮤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죠? 이것을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라 그랬으니까 알파는 5%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실내 구간 95%에서 실내 구간도 구하래요. 그러면 실내 구간을 구해보죠. 실내 구간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한번 구해보면은 지금 몇 명이나 했냐면 100명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안 받는 애는 90명이나 했어요. 어머,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좋아요? 실내 구간을 어떻게 하냐면 x1바 빼기 x2바에 빼기 하한이니까 빼기죠. 빼기 그 다음에 여기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 복잡한 z 값으로 안 쓰고 z 값으로 쓰면 되잖아. 왜? 그 훌륭하신 중심극한 정리가 야야 많이 뽑았으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한테 감사드리고요.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이게 하한이고요. 그 다음에 뮤1 빼기 뮤2 그 다음에 이거 또 꼭 써야 되나? 더하기 z2분의 알파에 이거 얘네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가 되냐면 산수가 되니까 이 산수 잘 해볼까요? 자, 표본 평균은 81점 이제 또 다 계산을 했어. 그래서 이건 엄청 좋은이라기보다 엄청 여러분들 표현으로 혜자스러운 엄청
훌륭한 아니 엄청 쉬운 계산량이 작은 그런 문제겠죠. 표본 평균하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두 값을 빼주면 되겠죠. 81.2 빼기 76.4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Z 디스트리뷰션에서 Z 2.5%는 누구냐 1.96이었잖아, 그지? 계산을 하고 N1이 누구냐면은 100. 그 다음에 N2가 90이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시험을 치면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얘가 표준 편차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7.6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지. 분산이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8점이니까 8.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가 하한이고 이게 플러스가 상한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산수 잘 하잖아요. 그러면 산수하면 이렇게 생긴 실내 구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실내 수준 95%의 실내 구간 지금 계산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습니까? 가설 설정했고요. 저기 유의 수준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귀무 가설 하에서니까 여기가 0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뭐 그냥 산수 대입해가지고 넣어주면 검정 통계량은 4.17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가 세운 가설을 한번 볼까요? 세운 가설은 뮤1 빼기 뮤2가 0이라는 거니까 새로운 뮤라는 애는 0이다. 또 뮤1 빼기 뮤2가 0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뮤는 0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무는 뭐 뮤1 빼기 뮤2는 0이다. 새로운 거는 0이다. H0대 그 다음에 대립은 뮤1 빼기 뮤2가 0이 아니라고만 했으니까 이쪽에 있던가 이쪽에 있던가 H1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 그 기각력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2.5%씩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각력은 이쪽에서 2.5%, 그 다음에 이쪽에서 2.5% 이렇게 봐서 기각력을 결정하는 선은 마이너스 1.96하고 플러스 1.9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1.645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으로 몰빵이었으면.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한 번만 봐. 뭐를 한 번만 봐?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 한 번만 보잖아요. 근데 검정통계량이 어떤 4.17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얘가 단측 검정 해가지고 안 좋은 걸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 그런 예가 별로 없죠. 어쨌든 Z가 4.17이야. Z가 4.17이라는 거는 1.96만 돼도 우리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기로 했는데 4.17이니까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4.17은 귀무가설 입장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1.96보다 훨씬 많이 밀렸으니까. 즉 기각력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각력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귀무를 기각을 시키는 거지. 귀무가 기각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대립이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외를 받는 학생들과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치고는 참 교훈적이지 않은 그런 예를 가지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장정이 끝났어요. 두 집단의 모평균을 보고 모평균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신뢰 구간을 통한 추정과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첫 번째 모분산을 정확하게 알 때, 두 번째 모분산을 모르기는 하지만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안다는 등분산 가정일 때, 세 번째 아예 서로 모분산이 다르다는 이분산 가정일 때 각각 다 했고 얘도 다 풀어서 이제 다 끝이 났어요.